안녕하십니까. 타코파파 플라트입니다. 네, 이제 5편이 시작되었습니다. 6편이네요. 5편 아닙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좀 시간을 좀 그래도 시간을 때울 수도 있으면서 좀 신기한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시트 커팅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 커팅을 하여서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작업실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바이크 헬멧을 시트 커팅을 붙여서 커스텀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커스텀을 하게 됐냐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오픈 페이스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를 좀 체크를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타코파파 플라트 로고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데우스 로고도 하나 넣어보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떤 걸 넣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좀 GPT한테 상의를 좀 했었죠.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헬멧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GPT가 아닙니다.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이 녀석이 지금 어이가 없게 제 차는 허스크바나인데 두카티를 추천해 주는 헛짓거리를 하길래 걸프 있잖아 임마, 걸프 그런 쪽으로 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걸프 캐스트롤 이런 걸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해서 이거를 좀 넣을까 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걸 다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소스를 받아서 넣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에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넣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본 다음에 아무래도 적절하게 적당한 사이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폰트도 좀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렬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시트가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트를 사용해서 틀을 극대화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트를 넣어보았습니다. 시트 사이즈를 재서 지금 일러스트로 아웃풋을 뽑고 있죠.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할 건데 블랙에 옐로우, 진리 컬러죠. 이 컬러를 넣으면 실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고 깔끔하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저쪽 컴퓨터에 연동이 되게끔 저장을 깔끔하게 PNG로 넣어주고 위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쪽 컴퓨터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쪽에도 맥이 있죠? 이거를 열고 비밀번호를 쳐주고 열어서 아이클라우드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일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거시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와 또 윈도우 4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맥 아이클라우드 서로 연동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잘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시트 커팅 프로그램을 열어서 시트 커팅을 할 준비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로 체킹을 하고, 그리고 요 사이즈에 맞게 시트를 일단은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고 나서 예쁘게 잘라주고 나서 크리컷 매트의 사이즈를 재주고, 그리고 나서 출력할 준비가 됐는지 매트에 제대로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익스포트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자꾸 기존에 없던 자꾸 이상한 거를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읽고만 있죠. 네. 여기 컴퓨터의 화면도 보시면 계속 로딩만 하고 있죠. 원래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강한 분노를 한번 터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트라이 해보는 중인데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딱 봐도 안 되는 느낌이 오죠? 네,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만 있죠? 아까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사이즈가 잘못됐나? 아닌데. 사이즈 잘못되진 않았는데. 아니, 사이즈가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혹시 파일이 잘못됐나? 파일이 잘못되진 않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래서 혹시 이게 제대로 안 붙어서 그렇구나. 한번 제대로 붙여서 해봤지만 네, 역시 로딩만 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십시오. 저 화려한 헛발질 마치 브라질의 유명 선수가 헛다리를 매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거는 지금 물량이 있나 수량이 있나 시트지를 찾아봤지만 역시 노란색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A4를 깔아서 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한번 A4 사이즈로 설정이 체크를 한번 보고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봤지만 역시 안 되고 오히려 A4만 긁고 난리를 쳐놨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뭔가 이 전문가로서의 위신이 거의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을 목도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는 그냥 전문가도 아니죠. 네. 네. 저렇게 이해됐습니다. 문제는 뭐였었냐면 아예 새로운 메뉴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그 새로운 메뉴를 보고 적용을 했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팅이 끝났고 끝난 커팅을 가지고 한번 시트를 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치 간판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판 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거의 빙의를 해서 지금 떼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떼어내지고 있죠. 사실상 지금 쓰고 있는 거는 3M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끈끈이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외부 시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내용 시트가 아니고 외부용 시트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강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띄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마치 젓가락으로 쌀알을 짚듯이 지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떼어주고 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고 있죠. 네. 순식간에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도 떼어내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진 저 뾰족이 도구가 없기 때문에 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뾰족이 도구가 없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뾰족이 도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이거를 잘라주고 데우스를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한결 뭔가 숙련된 그런 손동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숙련되죠? 손도 빠르고. 아, 좋아요. 하지만 기업을 나타내는 R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떼어보다가 아니 이거는 쓸 수 없다. 자, 이거는 버려버리자 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조만간 제 자신이 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자 R자를 띄웠습니다. 자, 한번 붙여봐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 보이네요. 카메라를 아래다 잡지 않았기 때문이죠. 붙은 것만 보여주네요. 이렇게 하고 이번엔 안 보이죠? 붙은 것만 보여줍니다. 데우스 3D 공면 XY Z축이 모두 살아있는 공면 이거는 붙이기 굉장히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과연 잘 붙일 수 있을까요? 잘 붙일 수 없죠. 네. 지금 보면 벌써부터 안 붙어 보입니다. 결국 저거는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그리고 저걸 붙인다 한들 안 붙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저 보세요. 삽질하고 있죠? 손도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결국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걸 뽑아야겠어. 그렇다면 멋지게 말보루가 어떨까? 그래서 말보루 로고와 그리고 타코마를 박는 게 어떨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타코마 아빠인데 타코마를 안 박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타코마를 박아야겠어. 하고서는 타코마를 작업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발렌시아가도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넣어주겠습니다.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다시.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나오네요. 다시. 네. 화가 났는지 껐다 키네요. 껐다 키고 다시 트리컷을 열어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저를 작업한 겁니다. 네, 그냥 붓으로만 작업했고요. FDM 순수 FDM으로 작업한 겁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되죠. 네, 커팅하는 거 보십시오. 화려하게 커팅하고 있습니다. 네. 커팅기가 있으면 정말 쓸 일이 많습니다. 커팅을 한 다음에 피규어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거를 최종 마감 때 마감을 해주면 아예 피규어 자체에 폼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띄어지지도 않죠. 나중에 시도해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떼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숙련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죠. 도대체 카메라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제 거를 보고 후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도 한심할 지경입니다. 과연 이거를 다 편집을 해서 다 없애버려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써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화면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한 짓이야? 카메라 세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멍청한 자식. 멍청한 나. 너무 멍청하네요. 안 그래도 재미없는 영상을 더 재미없게 만드는 저 보십시오. 그 노란색 저 네모와
노란색 시트지와 핸드폰 사이만 계속해서 비춰주는 저 현상. 네. 어이가 없네. 그래도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지금, 저도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뭘 하고 있는데, 저걸 안 봐도 저걸 떼고 있겠죠. 뾰족이로. 네. 언뜻 보이는 장면으로는 잘 떼진 것 같습니다. 설마 이따가 헬멧에다 붙이는 장면도 설마 다 저딴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근데 항상 알고 계시겠지만 상상은 항상 현실이 되죠. 그렇게 나올 확률이 13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구만. 문제가 많네. 오히려 지금 반성이 많이 되는 영상입니다. 보면 볼수록 반성이 되네요. 잘라내고 있고. 네, 지금 말보로 하고 있죠.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겠지만 제가 말보로 로고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보로 로고가 제 컴퓨터에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해뒀다가 영상을 보시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한번 보시면 정말 말보로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항상 화면에 잡히고 있는 담배 케이스도 말보로죠. 말보로 좋아합니다. 발렌시아가 멋지게 떼냈고요. 아까 타코파파 플라트 이 폰트도 사실은 발렌시아가 폰트입니다. 발렌시아가 폰트를 사용해서 네, 저는 많이 씁니다. 발렌시아가 폰트를 어찌저찌해서 구해서 발렌시아가 폰트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저작권에 걸리겠네. 이건 저작권 각이지. 하지만 누군가 손으로 만든 폰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발렌시아가 폰트를 직접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폰트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폰트를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폰트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핸드폰을 중심으로 주민 줌아웃 제가 보고도 짜증나네요. 이렇게 만드는데 누가 이 영상을 보겠습니까? 한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제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저 손놀림 보십시오. 굉장히 빠릅니다. 말보루를 붙이겠다. 자, 여기가 센터 같은데 자, 여기를 사삭 떼내면 자, 말보루 짜잔 노란색 블랙에 노란색 말보루 여기 좀 까졌네요. 짜자자자자 하고 화면 화면이 안 보이잖아. 문제가 많겠네. 차라리 이런 거를 댓글로 써주세요. 문제가 많다. 영상에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보시고 좀 팁을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독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사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캡슐 코퍼레이션 도리야마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캡슐 코퍼레이션을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캡슐 코퍼레이션 저기에서 나온 오토바이도 말보로 붙어있는 게 많았죠.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여기 어때? 여기 해야 되겠는데? 여기 해야 되겠구만. 여기야. 네, 안 보이죠? 붙이는 장면이 안 보입니다. 항상 저는 앉아서 왜 내 걸 안 보지? 왜 구독자가 안 늘지? 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유가 있었죠. 네, 뭐가 보여야 구독자가 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붙여줘야지. 네, 붙이는 장면 안 나오죠. 마치 드리블을 해서 슛을 넣었지만 슛을 넣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관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 됐네요. 예쁘긴 하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타코마가 넣었죠. 네, 이렇게 해서 헬멧이 거지 같던 헬멧이 약간 거지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 됐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거의 타코마 프로젝트의 이제 거의 베이스 타입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디자인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난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미지로 완성하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그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실제로 저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네. 그래서 실적으로는 테크닉을 보여주는 프로가 아니고 라디오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여드리는 거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브러쉬로 모델링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제가 AI를 돌린 게 아니라 이미 지브러쉬로 다 모델링이 끝난 이미지를 가지고 AI로 컬러 시뮬레이션만 돌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AI로는. 네. 왜냐면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AI는 고칠 수 없다. 그런 게 있겠죠. 아무튼 이런 느낌의 톤앤무드로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지브러쉬 파츠 분할을 다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저께 밤에 이제 출력을 돌려서 오늘 출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파츠를 보여드릴까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베이스 파츠예요. 그 타코마가 요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제 내 디자인이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되냐를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대부분 경우에도 사실상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프로토타입이 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긴 합니다. 뭐 많게는 프로토타입 뭐 10번까지 지금은 이제 제가 프로토타입 3번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이스판을 만들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그 시애틀에 그 약간 생각보다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 오래된 도시의 바닥 같은 느낌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앉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러기지를 보여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배수홀도 있고요. 안에 있는 레진들은 이제 다 빼낸 상태고요. 이것들은 이제 후가공을 통해서 컬러를 입혀야겠죠. 해서 딱 넣으면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 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자, 스타벅스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네, 이렇게 해서 시애틀은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도시이기 때문에 스타벅스로 왔다. 지금 컴퓨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지금 이 안에 내장 LCD가 부서질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맞게. FDM이 좋은 점은 이런 점입니다. FDM은 사실 공차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네, 레진은 아무래도 이 습식이기 때문에 공차가 아무래도 좀 살짝 틀리거든요. 근데 FDM은 공차가 완전 같기 때문에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코마가 이제 이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네, 이정표 이런 게 뭐, 예. 네,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이미지랑 똑같죠? 아예 똑같죠? 요 뒤를 보면 뒤가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짜잔, 이렇게 보면 뒤를 보면 스타벅스 시애틀 그리고 타코마 이렇게 있습니다. 타코마를 위해서 만든 거고, 네, 사실 요게 더 이쁠 뻔했죠. 그런 건 있다. 아무튼 디오라마를 구성하는 최소 구성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네, 타코마 몸체 이거는 이미 제가 좀 약간 조립을 해놓은 겁니다. 네, 사실 요 부분은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미 보셨으니까 딱히 뭐 따로 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장화를 부츠를 안착을 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디테일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데 그리고 요런데 로고도 그렇고 타코마 이런 거 커스터마이징 된 약간 요런 것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옷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구현을 했다. 예, 지금 이렇게 뾱뾱뾱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결정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만든 사이즈로 아마 픽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이고, 지난번에 프로토타입 2를 만들었던 거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코마를 안착을 딱 시켜보겠습니다. 짠. 네. 전 버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허리라인 부분을 좀 개선했어요. 지금 보시면 전 거 파트를 보시면 지금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일자로 서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그냥 딱 어정뚜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자연스러움이 없다 그럴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요런 여린 허리라인. 이거 무슨 굉장히 올바른 자세가 쓴 것처럼 그냥 자연체 자세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요런 부분 같은 게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팔 같은 것도 동세가 너무 없어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했죠. 그래서 팔도 살짝 구부렸고, 허리라인 같은 경우에도 살짝 넣어서 네,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완성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살짝 뒤로 이렇게 약간 있고 배가 좀 나온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굴 파트입니다. 얼굴 파트를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살짝 고개가 돌아간 것처럼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입니다. 어떠세요? 완전 다 똑같죠? 네, 지금 보시면 아예 똑같을걸요? 네, 아마 아예 똑같을 겁니다. 살짝 조정을 해서 좀 잘 보이게끔, 네,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네, 데스크토이 플러스 약간 오브제의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그런 느낌으로 늘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러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이제 뭔가 좀 완성된 느낌을 풍기고 있죠. 네, 한번 돌려볼게요.
그런 식의 구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의 손까지 가게 되면 좀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아까 제가 데스크 토이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이래. 아까 이제 전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자 얘가 이제 데스크 옆에 있다고 딱 보면 네 예쁠까 안 예쁠까는 놔보면 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단순하면서도 단순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좀 약간 페르소나의 느낌 느껴지는 약간 그런 형태. 예. 그러면서도 특정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약간 개인화된 페르소나를 이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그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차 도색한 것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 상태로 네 해서 한번 가보죠. 탑뷰에서 봤을 때 느낌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떨어질 것 같아. 의미가 없네. 네, 의미가 없네요. 잠깐 자세히도 좀 보여드려야겠네. 너무 자세한데? 그 정도. 깨끗합니다. 일단은 프로타입 3번을 일단 조립한 거는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타코파파 플라트입니다. 네, 저기 아까 본 거와 같이 프로토타입 3번이 작업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서페이서를 도포를 하고 슬슬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완성 제품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좀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 제품은 진짜 완성까지 완전히 보여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다크 판타지 장르, 그 중에서도 프롬 소프트웨어 엘든링이라는 작품이 보여주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피규어나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이 캐릭터 좀 간지나는데 잘 뽑혔네, 예쁜데, 멋진데, 좋네, 괜찮은데? 이런 걸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고 황금 비율이고 덩어리감이나 실루엣이 안정적일 때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쾌감을 느끼게 설계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엘든링에 나오는 보스들 한번 가만히 뜯어보자고요. 솔직히 매력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이라고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히려 되게 기괴하고 흉물스럽고 더럽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인체 비례는 고사하고 다 어디가 비틀려 있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썩어 들어가는 흉물 전시회장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묘하고 웃긴 현상이 발생합니다. 처음 딱 마주쳤을 때는 저거는 진짜 기계스러운데 하고 눈살을 찌푸렸는데 스토리를 밀고 얘네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흉측한 캐릭터들이 간지나는 캐릭터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미치도록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제가 실물을 빚어내고 전시 공간을 총괄하면서 대중에게 설득해야 되는 디렉터 입장에서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결론은 명확하게 하나로 가결되더라고요. 이 기계스러운 형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호러블하게 꾸며낸 삼류 크리처라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놉시스와 철저하게 의도된 기획이 뼈대로 먼저 존재하고 그 기획을 물리적인 형태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한 게임 스토리가 아니라 조형과 디렉팅의 시선에서 이 설득력이 어떻게 흉물스러운 디자인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고 가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형태를 지배하는 건 기획이다라는 겁니다. 뼈대가 부실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게 빚어내면 그건 대중을 절대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금방 유치해져 버립니다. 혹시라도 디자인을 전공하셨거나 평소에 입체 조형물을 좀 만져보신 분들은 이 캐릭터를 처음 마주해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전목의 고드링 말이죠. 외형 한번 볼까요?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팔다리며 머리에 제멋대로 갖고 와서는 자기 몸에 아주 그냥 딱딱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붙여놨습니다. 실루엣 밸런스만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야말로 기기괴괴한 조형물들을 마구잡이로 짜집고 해놓은 키메라 마스터 같은 몰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조형가의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획자의 시선에서 보면 재밌는 조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디자인 실무를 하실 때 클라이언트가 가진 미천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겉보기에는 가공할 만한 위압감을 달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드릭이 딱 그런 양심 없는 기획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이 조형의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당위성입니다. 전목의 고드릭은 결국 그 열등감, 즉 데미갓이라는 반신의 대열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캐릭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그 고결한 반신의 대열에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발악하듯이 붙잡고 있던 그 처절한 열등감을 신체 접목이라는 기괴한 형태로서 표현해낸 캐릭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그 흉물스러운 실루엣을 보면서도 단순히 징그럽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컴플렉스 때문에 가진 존재라면 저렇게 기괴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구만 이라는 깊은 설득력을 직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섭게 그리려고 팔다리를 늘린 삼류 크리처가 아니라 캐릭터의 얄팍한 미천과 열등감을 증명하기 위해 철저히 의도된 설계라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몸에 더러운 뿔이 나고 무더기를 걸친 흉조의 왕 모르고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으로 비대칭으로 불쾌함의 끝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저주받은 뿔과 무더기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왕자를 홀로 지키려 한 고독의 상남자의 상징이라는 서사가 입혀지는 순간 그 조형은 가장 매력적인 군주의 디자인으로 탈바꿈합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매력은 껍데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 형태를 불가피하게 만든 기획의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자, 기획이 뼈대를 잡았다면 조형의 숨결을 불어넣고 설득력의 마침표를 찍는 건 뭘까요? 바로 표면의 질감, 즉 텍스처입니다. 우리가 레진이나 3D 출력물 표면에 도색을 겹겹이 올려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또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쇳덩이가 산화되고 생쌀이 썩어가는 그 텍스처를 구현하는 과정 자체가 캐릭터가 살아온 투쟁의 역사서를 쓰는 겁니다. 이걸 진짜 소름 돋게 거의 변태적일 정도로 잘 쓴 게 바로 미켈라의 칼날 말레니아입니다. 말레니아의 디자인을 가만히 뜯어보면 질감의 대비가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한쪽에는 흠집 하나 없이 눈부신 금속공예의 끝판왕 같은 완벽한 기계적 의수와 황금 갑주가 반짝반짝하게 빛나죠.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질감 말입니다. 근데 그 투구의 틈새나 갑옷 앞쪽을 보면 붉은 부패 때문에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생체 조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색이나 재질 렌더링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 두 극단적인 물성을 한 캐릭터 안에 충돌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집요한 계산이 필요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시각적인 공포감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썩어 들어가는 연약한 살점은 자신을 갉아먹는 태생적 저주를 상징하고 그걸 꽉 억누르고 있는 황금우수는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전사로서의 긍지를 보여주는 장치로서의 발휘되는 겁니다. 이런 텍스트의 활용은 피해공주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데 모고의 베이스와 복식은 화려한 기적의 로브죠. 근데 그 위를 덮고 있는 질감은 아주 끈적하고 눅눅한 피, 즉 혈험으로 떡칠되어 있습니다. 럭셔리한 복식 위에 쏟아진 기분 나쁜 액체의 텍스처. 이거 자체가 모고라는 캐릭터가 품고 있는 아주 음습하고 비틀린 욕망을 시각적으로 냄새까지 렌더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뽀얀 피부에 멀쩡한 철갑옷을 말레니아가 입고 있다면 또는 깔끔한 마법 로브를 그냥 깔끔한 형태의 얼굴을 가진 모그가 입고 있다면 유저들이 과연 열광했을까요? 절대 아니다. 그 끔찍하고 썩어가는 끈적이는 텍스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그 세상을 독하게 버텨왔고 타락했고 그리고 살아왔는가가 우리 눈에 바로 꽂히는 겁니다. 조형의 텍스처가 서사를 증명하는 완벽한 도구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조형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덩어리감, 즉 메스의 대비가 만들어내는 형태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별보스는 라단 보스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라단을 보면 진짜 압도적이잖아요. 미친듯이 거대한 덩치에 두 발은 썩어서 없어졌고 이성을 잃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달려옵니다. 말 그대로 억눌릴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메스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덩어리 같은 게 막 뛰어오는데 와, 좀 뭐지? 저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근데 디자인 디테일은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이 자세함에 있습니다. 라단을 보면 진짜 압도당하잖아요. 미친듯이 거대한 덩치에 두 발은 썩어서 없어졌고 이성을 잃은 채 미친놈처럼 울부짖으면서 달려옵니다. 말 그대로 억눌릴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메스가 막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근데 이 디테일 안에는 집채만한 재앙 같은 덩어리가 울부짖는데 그 발밑에 뼈만 남은 앙상한 조그만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나 안정감으로 보면 진짜 완전 파이죠. 어처구니 없는 디자인인데 그 비루한 말 한 마리가 라단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포악한 괴물이 무려 우주의 별을 부수는 중력 마법을 배운 유일한 이유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앙상한 에마를 자기 몸 무게로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가장 폭력적이고 흉측한 거대한 메스 안에 가장 다정하고 사적인 연민이 숨겨져 있다. 이 기괴한 조형의 언밸런스가 부딪히면서 라단은 단순한 레이드 보스가 아니라 이 게임 최고의 낭만과 인간성의 상징으로 우리 내류에 각인되는 겁니다. 조형의 대비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인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모독의 군주 라이커드를 한번 봅시다.
끝없는 탐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입체물로 만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프롬소프트웨어는 아예 조형의 밸런스를 부셔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라이커드는 스스로 거대한 뱀에게 먹히는 걸 선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팔다리가 징그럽게 엮여있는 고깃덩어리 그 자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을 끝없이 팽창하는 징그러운 메스로 표현한 것이죠. 잘 보면 그 막 팔, 다리, 막 머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몸에 붙여 있죠. 거기에 입에는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괴한 확장이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디자인 의미가 아니라면 뭐가 가장 탐욕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일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체도 훌륭하지만 디렉터의 시선에서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의 디테일과 그들이 놓인 공간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엘든링에 등장하는 보스들의 무기들, 흑검, 말리케스의 대검 같은 걸 자세히 보면 검날이 다 깨져 있고 표면이 거칠게 긁혀져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비바람을 맞은 유적지들의 오브젝트들처럼요. 여러분, 모델링이나 도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연스럽게 마모된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는 것, 그냥 삐까뻔쩍하게 깎는 것보다 고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빨 빠진 칼날 하나, 녹슨 창끝 하나가 틈새의 땅이라는 이 세계관에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나버렸다는 것을 소리 없이 증명하는 겁니다. 완벽한 소품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공간기획 스페이스 디렉팅입니다. 아무리 미친 디테일의 마스터피스 조형물을 만들어놔도 엉뚱한 방구석이나 칙칙한 동굴에 대충 던져두면 그건 바로 그냥 고철이지 않습니까? 공간을 완벽하게 받쳐줘야 오브제의 매력이 수백 배로 증폭되는 법이거든요. 라단의 보스전 무대를 보십시오. 그 거대하고 슬픈 괴물을 붉은 부패로 뒤덮인 텅 빈 케일리드 사막 한가운데다 딱 던져놨습니다. 하늘은 피처럼 붉고 끝없이 황량하죠. 이 광활하고 쓸쓸한 무대가 완벽한 쇼케이스 역할을 하면서 라단의 장엄한 마지막 스케일을 200% 폭발시킵니다. 반대로 만월의 여왕 레날라의 보스전은 어떻습니까? 여태껏 유저들이 불쾌하고 찌그러진 공간만 들이들다가 갑자기 끝없이 고요한 물의 바닥과 거기에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대한 마녀를 딱 띄워버립니다. 완벽한 대칭과 고요함이 주는 신비로움, 숨막히는 공간 디렉팅의 쾌감이죠. 캐릭터 조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빛 반사까지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이 기괴한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형적이고 불쾌하고 흉측한 생김새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이 캐릭터는 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야만 했는가? 에 대한 확고한 스토리와 기획이 뼈대로 깔려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질감의 충돌, 덩어리의 반전, 그리고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공간을 통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며 증명해낸다면 대중은 결국 그 디자인에 백기를 들고 완벽하게 설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설득력이야말로 표면적인 예쁨이나 얄팍한 기교를 아득히 초월해서 그 캐릭터의 입체적이고 영혼이 잊혀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진짜 압도적인 매력이라는 거죠. 디자인은 기획이 형태를 완벽하게 지배할 때만이 완벽한 예술이 됩니다. 엘든링의 기괴스러운 캐릭터들이 찬사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징그러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철저히 기획된 기구스러운 운명과 그리고 내러티브 그리고 그 처절한 세계를 살아나가는 그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들이 모여서 설득력 있는 조형이 만들어낸 숭고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든링을 다시 해보신다면 진행해보신다면 또 다른 시선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철저히 디자이너이자 그리고 조형가이자 그리고 아트 디렉터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시선으로 저의 주관으로 뱉어본 200개의 키워드 중 1 엘든링 편이었습니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타코파파 서페이서 작업 영상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작에 관한 부분이나 테크니컬 부분은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기존 영상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는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도 제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타코마 마크 3가 서페이서 작업을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영상으로 띄우고 200개의 키워드에 집중해서 오롯이 귀로 즐기실 수 있도록 라디오 콘텐츠로서의 구성을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거듭할수록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콘텐츠 질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더 잘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준프로 같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살포시 기대해 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좀 지금은 어설프고 촌스럽고 그리고 좀 지루할 수 있어도 같이 커나간다는 마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채널이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신다면 더 큰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끝!